네, 잠깐 기도하고 우리 건강 강의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주셔서 또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며 또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이 귀한 시간을 건강하게 또 바르게 먹고 우리가 마심으로 몸이 건강하여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의 삶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몸이 더욱 건강해지고 삶도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암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암을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죠, 그죠? 암에 걸리지 않는 방법. 물론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질병에도 걸리지 않아야 결국은 암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두 장 준 그 글에 보면 암돼 있는 각종 암, 저 뒤쪽에 있는 그 설명지 가져오십시오. 거기 보면은 여기 암 각종 암 해놓은 여기는 일반 그 의과 대학입니다. 이것은 일반 치료를 하는 항암이나 방사성이나 이런 화학적인 요법을 가지고 치료하는 의사가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 조금 한 7, 8년 된 그런 논문이지만 발표한 내용 중에는 자기들이 했던 이런 방사성이나 뭐 화학 치료 요법이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한 그런 논문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치료를 했더니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부작용이 다른 장기에 미치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 제일 1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보면은 그 암에게 주어지는 영양분이 일반 의사들이 여러분 결론을 낸 거죠. 그게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거 의대입니다. 거기서 발표하기를 설탕이 암을 키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여러분 자연 이런 건강 강의를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의사들이 이 결론이 낸 것이 암에게 영양분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설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여러분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설탕을 분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음식물 중에서 지금 밖에 있는 음식물 중에서 단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단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여러분 암뿐만 아니라 모든 염증에는요 다 여러분 설탕이 치명적인 그런 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인자가 거기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마트나 이렇게 슈퍼에 가가지고 보면은 단 성분이 설탕이 들지 않는 음식은요 맛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다행히도 한 70이나 60이나 이리 된 사람들은요 어릴 때 단 음식을 먹어보지 않아서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은 좀 이게 단 음식에 노출이 안 돼 있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단 음식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냥 식생활이 잘못돼도 결국은 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장에 설탕은 암을 키운다. 그래 설탕은 암의 영양 물질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탕을 대용하는 다른 것들도요 똑같은 그런 암의 영양분을 주고 있더라 하는 내용이 그 밑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탕은 어디서 원래 우리가 당분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곡식과 채소와 과일 속에 들어 있는데 이게 곡식과 과일과 채소도요 우리가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이것도 문제가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시장에 팔고 있는 곡식과 채소와 과일도 이게 여러분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여러분 논도 한번 보십시오. 논도 보면은 지금은요
농약하고 비료만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농사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쳐다보면 탭이나 그름이나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쓰지 않고 그냥 여러분 화학 비료하고요 농약을 가지고 키우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름을 넣기 힘드니까 영양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지금 곡식이나 이런 채소나 과일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요 전부 다 비료가 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뭐 하만의 대산 수박 칩시다. 그러면 대산의 수박을 생산하는데 저기 기름을 넣고 뭐 여러분 뭐 이게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이런 기름을 만들어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분뇨 플러스 비료, 그다음에 농약, 영양제 이걸 가지고요 대산 수박을 만들어내는데 그 수박은 우리 인체에요. 여러분 특히나 신장에는 치명타를 일으킵니다. 콩팥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식품이든지 우리가 그 원료를 찾아 들어가면 건강한 식품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암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 뿌리치고요. 지리산 한복판에 들어가서 거기 나는 것만 먹고 시장에 파는 걸 먹지 않았을 때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이게 여러분 지금 심각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채소나 과일만 그러냐? 농산물, 수산물, 여러분 육류, 가공식품 전부 다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지금 환경에 우리가 노출돼 있는데 이걸 다 구분하기란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가공식품 중에 만약에 우리가 뭐 캔이나 통조림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아예 발암 물질이 여러분 그게 그 통조림 속에 들어서 그 통조림을 부패시키지 않는 방부제를 여러분 넣어서 인체에 해가 안 갈 만큼 했는데 그걸 계속 먹는 사람은요 장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사실은 다 녹아버려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농업 쪽에 농대 쪽에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연결이 돼가 매치가 돼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게 됐고 어찌 보면은 더 깊이 제가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우유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저기 B 보세요 밑에 쪽에 우유가요. 여러분 암을 여러분 암의 영양소가 된다. 이건 여러분 의사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우유가 좋은 줄 알았는데 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 콩만 가지고 삶아서 발효시켜서 만든 된장 간장이면 모르지만 거기다가 콩 두자에 우유를 집어 넣으면요 똑같아요. 우유도 같이 넣으면 그리고 거기 C번에 보면요 암 세포는 산성 환경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육식 중심이요 산성입니다. 다요 사실은 고기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생선이 조금 낫기는 한데 여러분 육류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 걸 키우는 환경에 가보면 여러분 농사 지을 때도 똑같이 여러분 비료나 그죠? 영양제나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농약을 가지고 키우듯이 가축을 키우는 그런 곳에 가도요. 전부 다 지금요. 인공 사료에 그죠? 맞죠? 거기다가 여러분 환경 자체도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닭을 키우는 농장에 그지요 찾아가서 저와 여러분 쳐다보면은요 계란도 먹지 못하고 닭도 먹지 못한다 통닭도 먹지 못합니다. 가서 환경을 딱 한번 보고 오면 여러분 그런 환경에 지금 노출돼 있는데 닭은 가슴살은 괜찮다 아니고요 항생제 투성입니다. 아예 닭고기를 계속 어릴 때부터 먹으면요 나중에 약이 듣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할 때 약이 듣지 않아요. 심각한 그런 항생제에 노출이 되어 있고 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생제를 쓰지 않으면요 닭이 전멸합니다. 여름 되면요.
여름 아니라도 전멸해요, 그냥. 그래 거기 보면 이 의사가 연구를 하기를 가축의 항생제, 성장 호르몬, 기생충 이런 것들이요 가축 속에 여러분 육류 속에요 다 들어있는데 특히 여러분 거기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해로운데 특히 암 환자에게는 더 해롭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 뒤쪽에 가면 암세포 조직을요 의사가 탁 그 떼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암세포는 단백질로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암은 단백질을 대단히 좋아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육류나 생선이나 계란이나 이런 것들을요 줄이지 않으면 암을 계속 키워내고 염증을 계속 키워낸다. 제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어렸을 때 만약에 부스럼이 계속 우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60년, 70년대. 그렇죠? 근데 부스럼이 났을 때 여러분 돼지고기 기름, 닭고기 이런 거 먹으면요. 부스럼이 나요. 더 자꾸 번져요. 자꾸 번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염증 종류의 모든 것들은요.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가면 이게 번져서 자꾸 더 낫지를 않고 더 진행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부스럼이 나면은 고기 못 먹게 했죠. 그죠? 고기 못 먹게. 그렇게 했는데 똑같습니다. 그게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보면 D번에 보면 신선한 야채와 주스와 잡곡과 씨, 견과류, 과일 이런 것들이요. 상당히 괜찮다. 이거는 여러분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E번에 보면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 거기는 설탕이 없는 거 그죠? 홍차 이런 것도 다 사실은 피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의사가 말하기를 녹차가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차가 효과가 좀 좋습니다. 근데 녹차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들은요. 사실은요. 항암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식물은. 단 이걸요. 되도록이면 가공을 하지 않고 생걸 먹어야 된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환경을요 피하는 것이 암을 이기는 방법이고 염증을 이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일반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다 필요한 것은 참고로 하고요. 다른 종이 준데 보면은 제가 이제 병을 고치는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쭉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이걸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시간이 되면 쭉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중에 한 11시 조금 넘어서는 기자찜질하는 방법을 제가 좀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요. 할 수 있으면 집에서 부지런히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암을 고친다고 하는데 그 암을 고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다른 장기가 상당히 망가져서 자기의 평균 수명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이런 걸 째거나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약을 가지고 병을 고치면요. 우리 몸은 예를 80살 살 사람이 75세밖에 못 살아요. 항암 치료를 한 사람은 여러분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특히 자기 수명이 단축돼요. 그만큼. 왜냐하면 자기 몸을 조직을 파괴해놨기 때문에 또 다른 장기를요 충격을 줍니다. 최근에 우리 권사님도 이제 이 간암을 고치기 위해서 했는데 신장이나 이런 폐가 충격을 받아서 지금 분명히 약해져 있을 겁니다.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표가 안 나지만 나중에는요 나이가 들면 그게 표가 나요. 우리가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골병이 들면요 나이가 들면 거기서부터 아프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나 났든지 어떤 때 젊을 때 사고가 났던 게 나이가 한 50, 60까지는 그 표가 안 나고 있다가 나이가 한 70, 80 들면 아플 때는 거기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골병이 들은 자리부터. 쉽게 얘기하면요. 사과가 여러분 그 어떤 벌레가 와서 꼭 한번 이렇게 그 상처를 빨아먹고 난 사과는 우리가 사과를 깎으면 껍데기는 그대로 있는데 안에는 갈변이 돼가지고 스펀지 현상이 일어나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한번 이렇게 다치거나 상처를 받은 데는 거기는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노화가 돼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요. 거기서부터 염증이 생기거나 거기서부터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통증이 느끼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고요. 안 아프는 게 가장 좋고. 그래 지금은 이제 크게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처음 출발할 때처럼 먹는 거, 그죠? 입는 거, 그죠? 생활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건강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날씨가 상당히 지금 이제 여름에 가까워져 있어도 여러분 추워 가지고 여러분 옷을 많이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폼만 봐도요 어디가 아픈지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자기 몸이 여러분 안 좋으면요 추위도 더위도 배고픔도 이것도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적응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연세 드신 분이 사계절 중에서 언제 제일 많이 돌아가세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그죠? 가을에서 겨울로. 왜 그래요? 이게 밤낮의 기온 차이가 심할 때 여러분 이게 몸이 약한 사람은요 그때 이걸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은요 짜운 것도 못 먹고 매운 것도 못 먹고 그죠? 우리 경상도 말로 까탈스러워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좋은 사람은요 짜운 것도 잘 먹고 매운 것도 잘 먹고 싱거운 것도 잘 먹고 아무거나 잘 먹고 그렇죠?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은요 자꾸 가려요. 몸이 약해지면. 그리고 추위도 점점 많이 타게 되고요. 이렇게 표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 본인 몸이 얼마나 여러분 약하고 또 어떻게 고장 나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건강한 사람은요 온천이나 아니면 찜질방이나 이런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린 아이들은요 온천에 가자면 제일 싫어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몸이 약해진 사람은요 자꾸 온천에 가고 싶고 또 그 찜질방 같은 데 가서 뜨뜻한 걸 좋아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날씨에도 여러분 그 히터를 틀어놓거나 아니면 방에다가 불을 넣어서 자야 되는 그런 사람은 본인이 몸이 약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 몸에 뭐가 와서 이렇게 뜨뜻하게 닿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 어린 애들은요 엄마가 아무리 한겨울도 이불 덮어줘도요 애는 발로 다 차내버리죠. 그죠? 근데 엄마는 자꾸 갖다 덮어주고 애는 계속 차내는데 왜 그러냐? 어린 아이들은요 그 속에 자기 몸의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이불을 차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몸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옷도 이불도 얇게.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은 안 되지만 이 건강법을 계속 따라오면요 어느 날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추위나 더위를 안 타고 음식도요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고요. 특히 위가 약한 사람은 센 걸 잘 못 먹습니다. 위가 약하면 다른 데도 다 같이 약해져요. 그래서 위가 건강해져야 된다. 위가 건강한 거는 여러분 죽여 먹고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만 부지런히 따라가면요 위는 자동으로 건강해집니다. 신기하게. 특별한 질병이 없으면 위는 쉽게 건강해지니까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1번 이렇게 보면은 풍력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바람으로 목욕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원리는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아이들은 춥든지 덥든지 여러분 겁을 내요, 안 내요? 겁을 전혀 안 내죠. 그죠? 그 아이의 몸은 자동으로 건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추위나 더위를 겁을 안 낸다는 겁니다. 근데 몸이 약해진 사람은 겁을 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엄마가요 어린 아이를 집 안에다가 문 다 닫고 겨울 되면요 옷도 단단히 입히고 눈만 내놓고요 아이를 여러분 데리고 다니면요 아이 건강이 다 망가집니다. 그게 잘못된 그 건강법이에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도 탁 태어나면요 그냥 겨울이라도 냉온 수욕을 시켜야 돼. 냉온 수욕을 어릴 때부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몸이 지금 추우면 자꾸 옷을 뒤집어 쓰거나 창문을 닫고 따뜻하게 하면요 몸은 점점 나빠져서요. 이제는 병이 한번 걸리거나 감기가 들리면 낫지 않아요. 그 말은요 제가 거꾸로 뒤집습니다. 지금 몸이 약하지만 냉온욕을 하고 풍욕을 하고 기온 차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요 우리 몸에서는요 노폐물도 빠지고요 몸이 건강해지면서 몸이 강해져서요 병이 안 걸리는 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약이 아니라 우리 건강 방법, 건강해지는 방법으로. 그러면 여러분 봄, 가을 아니지 봄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갈 때 이때 풍욕을 하는 거죠. 자, 풍욕은 실제로는요. 여러분 옷을 다 벗고요. 안에 네이 아니면 팬티 하나만 입고 추운 데 가서요. 일부는 덮어씌고 일부는 노출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 20분 30분을 매일 여러분 하게 되면요 감기가 자동으로 안 걸려요. 이거는요 약간 감기 기운이 들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나왔다가 들었다가 나왔다 하면서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서 소화도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지면서 몸 안에 들어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방법인데 이거를 다 포함하면요 거기 풍욕인데 그래서 여러분 저 높은 해발 한 700m 1000m 저런 데 사는 사람은요 1년 내내 자연 풍욕을 하는 거야. 왜 그래요? 밤에 되면 기온이 확 떨어졌다가 낮에는 기온이 확 올라갔다 하니까요. 자기 몸속에서 거기 살기만 해도요. 자연 풍력이 일어나서 사람 속에 노폐물이 자동으로 빠지면서요. 자동으로 건강해져서 장수하는 마음이 그런 데 있습니다. 대체로. 그 물론 본인이 거기서 막 고기 실컷 먹고 그러면 안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산속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고기가 없어서 그냥 여러분 그 고사리 나물에 그냥 채소에 그죠? 그냥 반찬 이렇게 먹던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고기 맛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유통산업이 발전돼 가지고 산속에 있는 사람도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먹고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문제인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좋은 환경에 있으면요. 자동으로 풍력이 되어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거를요. 우리가 거기 가서 살 수 없으니까 도시에서도요. 지금은 조금 때가 늦기는 했는데 약간 더 추울 때 지금도 밤에 기온이 한 17도까지 떨어지니까 낮에는 한 25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해도요. 밤중에 새벽에 이럴 때 하면 며칠 전에 좀 추웠잖아. 그죠? 그럴 때 풍력을 하면 한 번 시작하면요. 계속 해야 돼. 매일 시간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몸 안에 들어있는 노폐물이요. 빠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병이 걸려 있는 사람은 얼굴만 딱 쳐다보면 얼굴이 새그맣고요 힘이 하나도 없고 퉁퉁 부은 것 같고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주는 이런 몇 가지 건강법만 따라가면요 체중이 딱 빠지면서 몸이 단단해지면서요 그다음에 노폐물이 빠지면서 건강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좋은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것은 몸 안에 축적된 일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산성인 몸을요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치료하는 과정이다. 이게 여러분 자연치료죠. 자연치료. 그죠?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여러분 산성 몸이 알칼리성 몸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산성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육류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 산성식품이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고기를 한 거 먹은 거하고 채소를 여러분 한 다발 먹은 거하고요.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요. 이게요. 고기를 우리가 만약에 한 건 먹은 사람은 고기 속에는 지방과 단백질이요 들어 있는데 이 지방과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필요하기는 일부는 필요한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인체 속에. 여러분 보세요.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요. 고기를 먹어요. 풀을 먹어요. 풀을 먹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소나 말이나 이런 동물들은 채소만 먹고도요. 곡식만 먹고도 곡식도 잘 안 먹어요. 곡식 줄 게 어디 있어? 사람이 곡식 먹어도 부족한데 그죠? 그게 들판에 있는 풀만 뜯어 먹고도요. 저렇게 근육이 단단하고 잘 뛰고 잘 달리고요. 소도요. 사람보다 힘이 더 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풀 채소 속에도 지방과 단백질이요
우리 인체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기만 먹었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고기를 먹으면요 필요한 건 필요하고 쓰고 나머지는요 전부 다 우리 몸속에 혈액 속에 타고 다녀요. 여러분 지방이라는 기름이요 고기를 딱 먹으면 우리 혈액 속에요 바로 들어가서 혈액 속에요 기름이 들어있어. 그래 여러분 그게 고지혈증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요 고지혈증이 걸려. 고지혈증이. 그게 심하면요 고혈압이 걸려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최소한으로 먹어야 좋고요. 돼지고기 같은 거는 백회무익합니다. 돼지고기는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나 한의사들이요 돼지고기 여름 되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죠. 그죠? 닭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닭의 가슴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육류를 먹게 되면요 우리 몸은요 점점 산성하고 됩니다. 그 산성화라는 건요 우리 몸이 점점 노화되고요 늙어간다 그런 표시기도 해요. 산성식품 그죠? 여러분 고기를 먹는 사람이 빨리 늙어요 채소를 먹는 사람이 빨리 늙어요? 고기 먹는 사람이요 빨리 늙어요. 그리고 고기 먹는 사람 옆에 가면요 몸에서요 노린내가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체 속에 고기를 먹게 되면 우리 몸 속에서 필요한 거는 쓰이기는 한데 일부 나머지는요 배출을 시키거나 그게 우리 몸 속 안에 혈액 속에 우리 세포 속에 들어있다가 이게요 우리 몸 안에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피로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그게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육식에 있다는 건 이미 세계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반대로요. 여기 알칼리성이 있다 하는데 여러분 산성과 알칼리성은요. 여러분 pH 7이 중성이고 여러분 산성은 pH 7 이상이면요. 여러분 아니죠. 이하로 가면은 pH 7 이하로 가면 산성이고요. pH 7 이상으로 높아가면요. 알칼리성으로 바뀌는데 알칼리성은요. 대체로 곡식과 채소와 과일 속에는요. 알칼리성이 들어있는데 이 알칼리성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만들고요. 우리 정신을 깨끗하게 만들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품들이 알칼리성 식품들입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알칼리수 막 이런 게 나오기도 했죠. 그죠? 물 중에 들어보셨죠? 우리 건강식품 중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지나친 알칼리성이 되면요 잠을 못 자요. 또 이게 왜냐하면 너무 각성이 되어서 깨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낮에는요 아침에 만약에 젊은 청년이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몸이요 힘이 넘쳐요 안 넘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도 힘이 없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는 몸이 고장이 나서 그렇고 원래 건강한 사람은요 한 50대 60대까지 아침에 4시에 돼서요 해가 여러분 날이 안 밝아졌는데도요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 중에 여자들 중에도 건강한 사람은.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못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날이 샜는데 누워 있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일어나고 싶은 사람. 그런 몸이 돼야 됩니다. 아침에 9시가 돼도 막 눈이 안 떠지고 이러면요. 그 몸이 지금 많이 상한 겁니다. 그죠? 날만 새면요. 눈이 자동으로 떠져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저녁에 10시에 누워 잤어요. 4시에 일어났는데 만약에 제가 9시쯤에 저녁에 9시쯤에 누우면요. 3시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지금도. 며느리 고생이에요? 며느리하고 같이 안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부지런히 일어나서요 일해야 돼. 밭에 가서. 그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식구들하고 많이 살면요 이제 며느리 다 깨워가지고 아침부터 그죠 다 청소시키고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그 습관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죠? 뭐 밭을 천평 사가지고 가서요 농사 지어서 팔아서요 각시 용돈 갖다 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몸이 건강한 게 진짜 좋은 건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돼야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아무 할 일이 없이요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이런 사람은요 몸이요 오래 못 씁니다. 그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요 저녁에 한 8시, 9시, 10시 되면요 이제 하루 동안 자기가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게 되면 그게 산성 몸으로 싹 여러분 몸에서 피로 물질이 나와가지고 젖산이 분비돼서 아이고 이제 힘들어.
이제 누워 자자 하고요. 자기 스스로 피곤하다, 졸리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잠이 싹 들어가지고요. 잠자는 동안 이 몸이요. 알칼리성으로 바뀌어요. 이 젖산이 싹 빠져나가고요. 알칼리성 몸으로 싹 바뀌어가지고 새벽 4시, 5시 되면요. 다시 몸이 알칼리성으로 싹 약알칼리성으로 바뀌면서요. 몸에 힘이 탁 생기면서 잠이 탁 깨져가지고 그 다음에 일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요런 몸으로 바뀌어야 돼. 그 말은요. 일정한 자기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거나 자기가 하루 일과가 있어야 여러분 피곤하고 그 다음에 쉬고 그 다음에 다시 개운하고 또 피곤하고 일하고 쉬고 또 개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여러분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왔다 갔다 그러면요. 이 몸은요. 다 망쳐버려요. 이게 항상성이요. 이게 여러분 깨져버려요. 그게 여러분 낮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낮에는요. 되도록이면 잠을 안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못 자고 눈이 벌겋고 낮에 되면 자꾸 졸리고 그러면요. 큰일입니다. 그럼 몸을 다 망가뜨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낮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하고 저녁이 되면 피곤하고 잠자고 나면 개운하고 이렇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맑아지는 몸이 돼야 여러분 이게 건강해지는 몸인데 그거를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풍욕을 직접 본인이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풍욕 한 30분 하고 나면요 피곤합니다 몸이. 그러면서 잠을 깊이 자게 돼요. 잠자기 전에 풍욕을 해도 되고요. 풍욕하고 풍욕한 이후에요. 냉온욕을 해야 돼요. 냉온욕 어떻게 하느냐? 냉온욕은요. 여러분 그냥 물 받으면 귀찮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요. 약간 여러분 찬물 해갖고 약간 미지근하게 해갖고 찬물로요. 1분을 먼저 샤워를 해요. 잠자기 전에요. 그 다음에 뜨끈뜨끈한 물인데 데이지 않을 정도로 뜨끈뜨끈한 물로 1분을요. 목 밑으로 전부 샤워를 해요. 요거 찬물을 8번 하고요. 뜨거운 물을 7번 해서 찬물로 시작해서 찬물로 마쳐요. 그거 하면요. 15분 걸리죠. 그죠? 맞아요? 찬물을 1분 하고 뜨거운 물을 1분 하고 그래 여러분 찬물 8번 뜨거운 물 7번 그러면 15번 하죠. 그러면 15분 걸리죠. 약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매일 저녁마다 하면 위가 좋아져요. 지체. 그 밥맛이 좋아져요. 정신이 맑아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요. 우리 몸이요. 이게 산성, 알칼리성, 산성, 알칼리성 바뀌면서요. 피로 물질이 나오면서 불면증이 걸린 사람이 그리만 해도 잠을 깊이 자겠다. 그리고 여러분 풍욕과 냉온욕이 원리는 똑같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욕은 할 수 있는 계절이요. 뭐 여름 같은 경우 효과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낮에도 듣고 밤에도 듣고 이러니까 그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풍욕은 한겨울도 좋긴 한데 여러분 이게 봄이나 가을 이때가 제일 좋죠. 왜? 기온 차이가 많을수록 풍욕을 하면요. 감기가 안 걸려요. 나중에는. 건강한 사람은 감기가 잘 안 걸리죠. 감기가 걸려도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풍욕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풍욕을 하는 동안에요. 우리 몸속 안에 있는 안 좋은 이런 여러분 중독, 중금속 이런 것도요. 풍욕을 하는 동안 빠져나가고요. 풍욕이나 냉온욕을 하면요. 얼굴이요. 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약을 가지고 병을 고친다. 물론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여러분 무통 같은 것도 써야 되겠고 수술도 해야 되겠고 여러분 이게 연결도 하고 급한 수술은 해야 됩니다. 당장 죽을 것 같으면 수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온 병은요 우리 생활을 고쳐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교통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에 가서 외과 의사가 짚고 깃고 여러분 붙이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여러분 놔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체에 필요한 여러분 이런 그 뼈는 뼈 그죠? 세포는 세포를 다시 붙여서 여러분 낫게 합니다. 그죠? 의사는 갖다 붙이기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고혈압은요 교통사고예요. 자기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이죠. 그러면요 당뇨는요 생활 습관이죠. 비만은요 생활 습관이야. 그 여러분 자기 생활은 습관은 안 고치고 의사 보고 가서 고혈압 고쳐달라 하면 의사가 못 고쳐요. 의사는요 혈압을 강제로 떨어뜨리는 약만 주는 거죠. 그죠? 맞아요?
당뇨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당뇨를 떨어뜨리는 약을 강제로 주는데 그걸 먹으면요 간이나 신장이 나빠져요. 나중에요. 간이 1번 약은요 간이 나빠집니다. 모든 약을 먹었다 하면요 간은 다 나빠져요. 그렇죠? 여러분 음료수가 좋아요, 물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왜 비싸게 돈 주고 음료수를 사 먹죠? 맛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이게 인식 전환을 하지 않으면요 자꾸 여러분 비싸면 좋은 줄 알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다 공짜입니다. 자 보세요. 물도요. 여러분 사 먹어요. 지금은 여러분 할 수 없이 사 먹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저 산에만 가면요. 약수터만 가면요. 물을 사요. 그냥 줘요. 공기도 여러분 참 좋은 건데 여러분 사 먹어요. 그냥 마세요. 그냥 마시고 있죠. 그죠? 햇빛도요. 없으면 다 죽어요. 맞아요? 여러분 햇빛이 없으면요. 모든 식물도 다 죽고 모든 동물도 다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식물이 태양에서 오는 저 강압성 작용을 해서 잎도 줄기도 열매도 뿌리도 커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저 태양 빛이 없으면요. 식물 다 죽어버려요. 그죠? 식물 죽으면 누가 죽어요? 여러분 인간도 다 죽어요. 동물도 다 죽어요. 자연 생태계가 다 파괴돼 버려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기세는 내는데 태양 에너지세는 여러분 안 내죠? 전기세가 비싸요? 태양 에너지 빛이 더 비싸요? 원래 값으로 계산하면. 태양 에너지 값이 100배나 비싸겠죠. 그죠? 근데요.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가지고 하나님이 공짜로 주고 있죠. 근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전기세 올라가니까 막 데모를 하던데 하나님이 여러분 태양 빛값 주라 하면 여러분 어떡할래요? 다 팔아도 모자라죠. 지금 밀린 거 다 내려면 그죠? 이걸 몰라요. 사람은 어리석어서 공짜로 주는 건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와 바람과 공기와 이런 걸요 그냥 인간에게 다 주신 건데 이제 우리가요 이거를 감사를 모르고 누리지 못해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보면 여러분 건강법이 자동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건강 강의를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나면요. 여러분 공기라든지 그 물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곡식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걸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한가를요. 금방 이제 여러분 저 강의를 쭉 듣고요. 시장에 딱 가면요. 사야 될 거 사지 말아야 될 거 그 금방 구별이 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슈퍼에 가서요. 여러분 물을 떠다 먹으면 좋은데 못 떠다 먹으면요. 물 사야 돼요? 음료수 사야 돼요? 모든 음료수는요. 물보다 못해요. 맞아요? 물이 가장 귀한 것이고요. 우리 인간의 몸은요. 물을 기다리고 있지 음료수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요. 이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콜라 회사 사장이요. 콜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자기들은 안 마셔요. 안 좋은 줄 알아요. 자기들은. 여러분 콜라나 사이다나 음료수를 계속 마시면요. 나중에 어린 아이들은요. 전부 다 여러분 당뇨는 보남 안 하고요. 신장이 망가져서 전부 다 나중에 투석하러 다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뭘 좋아하죠? 아니 아이들 놔두고 여러분은 뭐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잔칫날 먹는 거 뭐 좋아해요? 돼지고기, 닭고기, 또 소고기, 통닭, 피자, 계란, 우유, 빵. 여러분 그 밥하기 싫으니까 여자분들이 전부 다 빵 사가지고 버터 발라가지고 애들 아침에 주죠. 각 신랑도 그리 주죠. 여러분 나중에요 전부 다 당뇨, 고혈압, 비만, 여러분 신장 투석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10년 전에 비해서요 투석 환자가 한 100배쯤 됩니다. 50배에서 100배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경상남북도에요. 대구에 동산병원 한 개밖에 없어서 한 30년, 한 20년 전에는 투석하는 병원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대구에 동산병원이라고 기독교 병원 한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요. 여기 마산 창원에서요. 여러분 100개도 넘을걸? 한 300개도 넘을걸요? 투석하는 병원이? 다시 해보면. 그리고 투석하는 환자가요. 의료원에만 가도요. 한 200명 돼요. 제1병원에 가도요. 그죠? 제1병원 맞나요? 연세병원에 가도요. 그것도 한 200명 넘어 지금. 여기 이분
전부 다 투석. 여러분 이게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가족도 우리 집에도 두 분이나 투석하다 한 분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한 분은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식구 중에도 투석한 지가 지금 벌써 한 20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먹지 말라는 거는요 육류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다 피해야 됩니다. 생선, 계란, 우유, 빵, 커피, 음료수, 피자, 통닭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사탕이라든지 이런 거요 어지간하면 안 먹을 수 있으면 입에 안 대고 여러분 물을 들고 다녀야 돼. 물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어떤 약도 물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식품도요 물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어가지고 고친다 생각은 버려야 돼요. 뭘 먹어가지고 고친다? 아니요. 안 먹는 게요. 여러분 더 고치는 거예요. 뭘 먹어서 고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슨 건강 약장사가 약 권하는 거요. 그거 먹으면요. 다른 데가 다 나빠져 버려요. 뭐라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요. 우리가 좋은 여러분 곡식과 좋은 여러분 채소 좋다 하는 거는 저가 좋다 하는 거는요. 비료, 거름, 농약, 응? 그리고 땅도 깨끗한데 물도 깨끗한 물을 주고 여러분 기른 채소와 과일과 곡식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시장에 갔는데 도마도가요 엄청 크고요. 집에 갖다 놓으니까요. 나중에 밑에부터 시커매가지고 물이 줄줄 나와. 그거 어떻게 키운 거예요? 약은 놔두고 여러분 돼지거름, 소거름, 닭거름, 그다음에 비료, 그죠? 그다음에 농약 이거 가지고 키운 채소나 과일은요. 집에 갖다 놓으면요. 냉장고 안에 넣어놨는데도 물이 줄줄 흘러. 그리고 시커매. 그리고 팅팅 부어. 그거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 지금 여러분 뭐 하만이나 대산이나 뭐 어디든지 가면요. 여러분 농약, 비료, 여러분 영양제 이런 걸 가지고 키우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사갖고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에 가고 아무거나 여러분 여러분 도마토도 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요. 물론 하우스 안에도 진짜 제대로 땅을 연작하지 않고 매년 도마토 심지 않고 한 1년은 여러분 하우스 씌워서 여러분 키웠다면 그 다음에는 하우스 벗기고요. 비를 다 마치고 거기다가요. 땅에다가 여러분 충분하게 여러분 영양을 햇빛과 비나 바람을 가지고 공급시킨 다음에 다른 채소를 또 재배하고 거름을 적게 쓰고 이렇게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다시 몇 년 동안 다른 농사를 짓다가 또 도마토를 지어야 여러분 거기에 영양이 골고루 나올 건데 매년 한문 하우스 씌워가지고 하우스 씌우는 값이 아까우니까 거기다가요 매년 시설한 데다가 매년 하고 거기다 거름 비료 영양제만 넣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도마토를 길러내면요 껍데기는 도마토인데 속에는 영양분이요 제로입니다. 10%도 없어요. 그거 먹으면요 배는 부른데 영양가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 먹고 과식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만이 걸려가지고 사람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제일 좋은 거는요. 그냥 원래 산이 딱 하나 있으면 저거를요 싹 포크레인으로 깎아가지고 새 땅이 딱 나오잖아요. 새 땅이 나온 거기다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유기농 어떤 거름이나 이런 걸 딱 한번 살짝 한 다음에요. 거름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냥 거름을 살짝 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게 도마토나 이런 걸 딱 심으면 그 새 땅 안에요. 영양분이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그 미네랄 그다음에 뭐 거기 좋은 것들이요. 전부 다 들어 있어서 거기서 딱 달린 과일은요. 여러분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인체에 엄청난 영양분뿐만 아니라 힘도 있고요. 그 배고픔도 좀 덜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요 힘드니까 아무도 안 하려 그러죠, 그죠? 근데 그게 지금은 너무 지나쳐서 비료 거름에 오염이 돼가지고 매년 농사 짓는 사람이 여러분 비료 거름 영양제를 가지고 지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다 먹어도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도마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퍼런 걸 따가지고요. 이게 유통 과정에 한 10일 있어야 여러분 익습니다. 그거 몸에 좋지 않아요. 원래 시퍼런 거 거기는요 약간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요 토해버려요. 위에서요. 새파란 거 그거 먹으면. 도마토 먹고 욱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 독소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 이제 그게 한 10일 동안 유통되는 과정에 빨갛게 익어서 그렇지 완숙된 도마도를요 좋은 땅에 나오는 걸 그래 여러분 고르는 그런 지혜. 여러분 채소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거의 병을 안 합니다. 그릇만 안 하면 병을 안 해. 비료만 안 하면 그 병을 안 해. 그러니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려고 하니까 그름하고 비료하니까 병을 해서 그러지 그냥 자연 상태에서 키우면요 토마토가 병을 제일 안 하는 채소입니다. 토마토는 과일이 아닙니다. 채소예요. 그리고 여러분 과일 중에서 제일 좋은 과일은요 키위입니다. 키위. 여러분 논밭이 있으면요 키위를 심어야 돼 반드시. 키위는 여러분 그름을 좀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비료 그름을 안 하고 땅이 좀 좋은 데다가 심으면 엄청나게 달립니다. 저게요. 나중에 따내야 돼. 너무 많아서 꽃을 적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키위가 좋은데 저는 토마토나 키위를요 우리가 늘 이렇게 먹어서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은 방법이죠. 자, 두 번째 여러분 거기 생수를 부지런히 마셔야 된다. 그렇게 되는데 제가 물을 설명을 했죠. 우리 몸의 몇 프로가 물이죠? 70%.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은 살아있죠? 여러분 보세요. 저기 밖에 있는 식물은요. 뭐가 와야 살아요? 비가 와야 살죠. 그죠? 물이 없으면 식물도 죽죠. 우리 인간도요. 매일 우리 몸에서는요. 보세요. 밥을 아침, 점심, 저녁 먹었는데 우리 몸에서 이거를 분해하고 이거를 영양으로 공급하고 밖으로 배출시키고 하는데요. 이게 누가 하느냐 하면은 물이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세탁을 물 없이 해요? 그게 여러분 물이 저와 여러분의 인체에 영양도 공급하고 거기다가 노폐물도 빼내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노폐물 중에 하나는 여러분 대장으로 가고 그죠? 하나는 소변으로 나오고 그죠? 하나는 피부로요 밖으로 나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풍욕을 하라 하는 건요 자기 몸속에 있는 이게 노폐물 중에서 기체로 나가는 거는요 이 피부로 나가요. 기체로. 그리고 액체로 나가는 거는 오줌으로 나가고요. 고체로 나가는 거는 대변으로 나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체의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몸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생명체가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을 하는데 이게 물이 없으면요. 앵꼬가 나요. 여러분 보세요. 차가 기름도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여러분 음식이라 하면요. 엔진을 식히는 냉각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동차에 물이 있어야죠. 그죠? 물 없으면 엔진이 여러분 과열돼 가지고 차가요. 노킹이 일어납니다. 차가 섣불려요. 열받으면.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체에도요. 물이 있어야 대사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식물도 똑같이. 여러분 식물 보세요. 가물기 시작하면요. 열매를 열어요, 안 열어요? 열어도 작게 열겠고 그죠? 가뭄이 계속되면요. 바짝바짝 말라서 타들어가서요. 나중에 뿌리까지 마르면요. 죽어버리죠? 우리 인간도요. 물을 음식만 계속 먹고 음료수만 계속 먹고요. 한 30살, 40살 때까지는요. 물 하나도 안 먹고 여러분 밥 먹고 음료수 먹고 사이다 마시고 커피 마시고 콜라 마시고 물 일체 안 먹어도요. 한 30대 중반까지 갔는데 40대 딱 가면요. 고혈압, 당뇨, 비만 딱 걸려가지고 그때부터는 맥을 못 써요. 살았는데 죽었어. 아무것도 못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요. 물을 늘 가지고 다니고요. 그죠? 채소, 과일, 곡식을 부지런히 먹은 사람은요. 70, 80, 90, 100살 가도요. 여러분 몸이요. 이게 나빠지지 않아요.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건요.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60이 돼도요. 고혈압이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고 생활 습관 때문에 옵니다. 고혈압은 1번 원인은요. 물에서 옵니다. 물만 안 먹어도 고혈압이 걸려요. 물을 부지런히 안 먹으면. 육류, 생선, 계란, 우유 이런 것들을 먹으면요. 여러분 당뇨병에 걸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혈관 질환에 걸려요. 그죠? 자동으로.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본인의 생활 습관 속에서 오는 것이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해 나가고 있지만 이런 병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딱 안 걸리면 제일 좋고요. 혹시 걸렸다 해도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요. 딱 고치면요. 상당히 좋아지거나 고쳐지거나 그렇게 돌아옵니다. 신기한 게. 여러분 50년 동안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걸리는 사람도 여러분 이걸 지금 제가 가르쳐주는 생활 습관을 딱 고치면요. 이게 좋아지거나 고쳐져요.
여러분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도 수술도 안 된다. 80이 넘으신 분이 저기 경북 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요 계좌 찜질만 하고도요. 지금도 여러분 수술 안 하고 잘도 걸어다녀.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만 계속 하더라. 빵이라도 하나 사 보내지. 빵은 내가 안 좋아하긴 하지만 뭐 과일이라도 좀 보내지 그죠? 10번도 더 고맙다고 전화 오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왜? 수술 자체가 안 돼. 나이가 많이 드니까 관절을 수술을 안 해준대 이제. 그래 여러분 이거 고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고칠 수 있고요. 우리 몸은요 부지런히 하면 몇 달만 하면요 몸이 돌아온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관절염 이런 것도요. 여러분 이 음식 드시는 습관 조금만 고치면요 관절염 이런 거 죽을 때까지 안 걸려요. 사실은 또 걸렸다 해도요 여러분 관절염이 여러분 없어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80이 넘은 분이 고쳐지더라고. 그래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잠깐 한 5분 정도 쉬고 조금 이어서 더 하고 계좌 찜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 있으면 해도 됩니다. 네. 네. 저 노화 홍수 전에는 채식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노화 홍수 후에 육식을 하라고 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예. 그러면 그 육식을 하기 위해서 육식을 하다가 그래 고기 맛을 좀 보라고. 고기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맛있다. 이게 홍수 이전 시대는 너무 풍성했어요. 이렇게 하늘에 있는 그 이상의 물이 내려오기 전에는 물이 수많이 했으니까 비닐하우스처럼 안에가 엄청나게 이렇게 열매가 많이 있고 빛이 많이 달리고 먹을 것이 풍성했는데 하늘에 있는 물이 이렇게 땅으로 가지고 땅속에서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이게 하우스 같은 이런 게 차단이 되니까 환경이 엄청 나빠지고 먹을 거리가 적어졌어. 그러니까 노화 홍수 이후에는 밭을 가지고 농사 지어야 먹을 수 있고 그게 엄청 어려워지네 환경이. 그러니까 그러면 물명이 부족하니까 육식을 먹어도 허락을 했는데 단 먹을 때 속발이 달라니까 예적인들이 하는 몰라서 먹을 때 아무거나 먹으면 그래서 허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 수명이요 노화 홍수 이후에 짧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 신을 가지고 하나님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고생하고 그다음에 죄를 지으니까 조금 짧아졌어요. 왜냐면 집에서 하면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이별에게 저 청와대에 정민재 집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전에 그 목사님하고 사돈하신 장로님 정덕근 장덕근 예예예. 그 장로님 저한테 와서 그 전에 강의도 듣고 건강도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고 그랬는데 장덕근 은퇴 장로님. 네, 그 은퇴 하기 전에 지금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한 5년 전. 저는 목사님 방송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팬입니다 제가. 감사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지금 물을 갖다가 하루에 2리터씩 먹으라고 했잖아요. 조금씩 방법씩 자주. 근데 언론들이 보면은 물도 내하고가 이제 안 맞는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어가지고요. 그 물이 2리터 섭취하면 안 나고. 꼭 2리터 아니라도 1리터나 2리터나 사이에 이게 예를 들어 덩치가 큰 사람도 2리터 먹을 때고 덩치가 좀 작은 사람은 1리터도 먹을 때고 또 어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소변을 보고 물 먹어야 돼요. 그런 거 상관없고 먹고 자동으로 그냥 나오면 되고 이게 물이 들어가야만 우리 인체 안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오늘 뭐 사이다를 먹든지 아니면 감기약을 먹었어. 그럼 우리 혈액 속에 감기약이 타고나야 돼.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물을 먹어서 한 중화시켜 가지고 한 170개 우리 인체에 남아있어. 예를 들어서 알코올을 맞고 술을 먹은 사람이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알코올을 먹으면 우리가 혈액 검사하면 바로 나오죠. 그럼 이걸 물을 먹어서 이제 해독을 빨리 해내야 우리 몸속 안에. 그런데 그것도 어찌 보면은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몸이 하는데 우리가 이 음식물 중에도 우리가 농약이나 이런 걸 치면 진공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물을 먹어서 계속 음식물
한꺼번에만 우리 뒤로 오면 안 되고요. 그냥 한 컵씩 한 컵씩. 근데 어쨌든 의식을 하고 물병을 가지고 다녀요. 물병을 가지고 다녀요. 도시락을 싸가 다니듯이 물병을 가지고 다녀요. 끓인 물은 끓인 물보다 생수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끓인 물은 거기 영양분이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마산에서 제일 좋은 데는 그 신기영 우에 신기영 우에 거기에 가면 약수터 물을 저도 우리 교회 물도 끓인 물이거든요. 거기 떠다가 생수를 먹어요. 생수를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해요. 저 무슨 한약재 같은 거로 끓여서 나온 그런 물은 그런 물을 먹으면 그 한약 재료 속에는 다 독성이 들어있습니다. 약성도 있고 독성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신장이 나빠집니다. 한약을 자꾸 드시면. 그러니까 한약도 대단히 좋습니다. 이게 일반 이런 데 약품이나 식품, 예를 들어서 비타민 C도 먹으면 우리 간이나 신장에서는요, 저 비타민 저 걸러내기 엄청 힘듭니다. 심장병 환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타민 C나 이런 걸 먹으면요, 완전 갑니다. 수습 직전에 있는 이런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 비타민 C를 먹으면 자글자글 갑니다. 네.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홍삼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 먹어도 되는데 신장이 약한 사람 먹었다 하면 사경이 됩니다. 좋습니다. 네. 노래를 보고 물 먹었거든요. 원래 물 준 사람 없는데 제가 물 진짜 안 먹을 때는 그것이 진해요. 지금 진하지 본인이 않아요. 어디가 안 좋아요, 지금? 그냥 몸이 딱 지금 안 좋은 게 어디예요? 몇 가지 본인이 안 좋은 게 뭐 안 좋아요, 지금? 서클이요. 좀. 다잘 먹고 장기는 괜찮고 요 앞에 살이 저거 있었는데 요새 지금 많이 빠졌더라고요. 또 속을 가면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뭐 다른 방법으로 갖고 몸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라든지 아니면 과일을 먹고 좋아질 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걸요. 기본적인 거로 그냥 돌아와요. 나중에 결국은 돌아와서 제가 이제 말하는 우리라든지 또 과일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걸로 몸이 돌아와서 그 균형을 따라가면 그게 가장 좋은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효소라든지 뭐 이런 다른 쪽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부분적으로는 좋아지는데 나중에 몸의 전체적으로는 몸이 반스를 자꾸 한쪽으로 기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죠? 그리고 부지런히 생활을 하면서 내 건강을 유지하고 뭐 이렇게 해가는 패턴을 본인이 딱 하나 잡아야 돼. 이거 좋다 하면 이리 가고 이거 좋다 하면 이리 가고 잘못하면은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내 건강을 유지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냥 건강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싸고 그죠? 잘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근데 허리가 아픈 거는 뭐 나중에 강의 중에 나오려면 몰라도 지금 잠자는 자세가요. 제 허리가 교통사고가 어릴 때부터 아팠어요. 어릴 때부터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가르쳐 주는 이거는 꼭 바로 잠을 자야 됩니다. 잠잘 때 어떻게 자요? 반듯하게 자요? 네, 바로 누웠었는데 자다가 내가 뭐 옆으로 돌아서 그런 줄 몰라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허리를 고치거나 허리에 병이 없으려면요 잠을 잘 때 반듯하게 자야 돼요. 이게 이렇게 딱 누우면 일어날 때도 이렇게 딱 누우면 됩니다. 그러면 허리 병이 없고 나이가 90이 돼도 지팡이를 안 짚어요. 그리고 침대를 혹시 써요? 바닥에 자요. 바닥에 자면 요를 얇게 안 까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90, 100살이 돼도 이렇게 빳빳하게 지팡이를 안 짚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팡이를 안 짚느냐 하면 반듯하게 누워야 합니다. 잠잘 때. 그리고 교통사고 안 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 반듯하게 자기만 하고 허리병은 거의 없습니다. 직업적으로 본인이 뭐 골프를 한다든지 테니스를 해가지고 다치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그냥 평상식으로 생활을 하는데 허리가 아픈 사람은 반듯하게 자기만 해도 허리병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어릴 때부터 허리를 다쳤거나 허리가 틀어져서 아실 수도 있고요. 이게
이게 신장이나 이런 장기가 안 좋으면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어릴 때 저는 주말에 살다 보니까 엎드려서 일하는 거 걷는 사람 운동이잖아요. 그런 거 엎드려서 일하는 거 참 많이 있어요. 시간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디스크가 있어요. 골반이 약간 틀어져 디스크가 있는데 그거는 그 뿌리를 떨어옵니다. 그 뿌리 기계 있죠. 그 뿌리 기계 우리 이불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본인이 깨끗하게 사고 그 뿌리만 다시 해서 돌아옵니다. 허리 풀리는 거 돌아와요. 본인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냥 그대로 진행할게요. 조금 일찍 마치더라도. 자, 질문이 한 2개 있었는데요. 혹시 방송으로 못 듣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뭐 얘기하셨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때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하고 고기 먹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고기를 먹어도 되지 않는가?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소고기의 살코기, 그죠? 양고기의 살코기, 그죠? 염소고기의 살코기, 그 기름과 피를 제거하고 약간씩 먹어도 됩니다. 그거 뭐 100% 먹지 말라 하면요, 또 목사님이 이상하게 보니까 그죠? 성경이 먹으라 했습니다. 단 그걸 우리가 지나치게 건강에 나쁠 만큼은 하면 안 된다.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먹어도 돼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소고기 구워서 몇 점 먹는 거는요, 드셔도 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 몸이요, 분해를 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이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급식에 가면요, 매일 급식에 돼지고기가 나옵니다. 매일 고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급식에 고기를 안 넣으면요, 애들이 밥을 안 먹어요, 지금. 그래,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피자, 통닭, 계란, 우유, 빵, 커피, 음료수, 이게 주식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은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거기다가 뭐 햄버거 막 이런 것들이요, 음식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채소를 먹으라 하면요, 애들이요, 고기를 짤짤 흔들고 안 먹어요, 그죠? 이게 지금 많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요, 우리 인구의 절반, 3분의 1 이상이요, 투석을 할 겁니다, 보나마나. 그런 심각한 상황에 지금 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노아 이후에는 고기를 먹도록 허락했느냐 하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하늘에 궁창이 있어서 물이요,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늘에 물이 쏟아져서 비닐하우스 같은 물막이 땅에 쏟아져서 여러분 이게 육지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열악해졌고 먹을 것이 여러분 이제 수고해야 먹어요.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거의 평균 수명이요, 500살, 700살 이렇게 살았고 오래 산 사람은 900살 이상 살았는데 여러분 그 좋은 환경이요, 노아 홍수 전에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이게 보호하는 물막이 수막이 굳어짐으로써요, 환경이 아주 나빠졌고 살 수 있는 공간도 적어져서 하나님께서 고기 먹는 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지나치게 먹으면요, 몸은 반드시 나빠지고 수명도 그때보다요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지금은요 120세 해도요 120세 못 살죠. 90밖에 못 살, 80밖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먹기 좋다고 고기만 먹거나 하면요, 건강은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요, 엄마가 아빠가 음식을요 이게 골라주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 그 먹고 싶은 걸 여러분 다 사주면 안 돼.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한 30년 넘게 어지간하면 통닭을 안 먹으려고 했어요. 거의 안 먹거나 누가 꼭 사주면요, 불가피하게 먹거나 이런 경우지 일부러 사가지고 막 잔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료수라는 음료수는요, 누가 줘도요 들고만 오지 제가 그걸 일부러 먹지는 않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타 죽을 정도 되면 먹어야 됩니다. 그래 외에는요 그냥 물이 가장 좋다.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은 물이지 음료수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또 아까 질문한 거 뭐였죠?
허리가 아프다. 예, 예. 자, 허리가 아픈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그게 본인한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요,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를 다친 경우는 이게 참 이게 죽을 때까지 고생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본인의 생활 습관에서 잘못돼 갖고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요. 3, 40년 전에 의사들이요. 애들을 엎드려서 재우면 애가 심장이 튼튼해진다. 그래가지고요. 애가 태어나면 엎드려가지고 애들을 재웠습니다. 자, 엎드려갖고 애를 재우면요. 이 허리가 틀어집니다. 허리가 굽어져요. 그리고요. 또 하나의 부작용이 뭐냐 하면은 이 턱 관절이요. 빠져버려요. 엎드려 재우면요. 밑에 턱이 빠져서 밑에 턱이 위에 턱을 덮습니다. 엎드려 재우면요. 여러분 엎드려 재우면 침을 질질 흘리죠. 밑에 턱이 빠져서 위에 턱을 이렇게 덮어요. 근데 우리는 정상적인 턱은 어때요? 위에 있는 이가 아래에 덮여야 맞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순자 여사가 그래 밑에 턱이 이리 올라가서 이렇게 턱이 내려온 거예요. 몰라 그런지. 그 모르겠고 원래 그렇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전부 다 치과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 턱 관절을 수술해가지고 올리는데요. 몇 천만 원씩 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반듯하게 재우면요. 베개를 메고 반듯하게 자면 밑에 턱이 자동으로 여러분 이게 안으로 들어가고 위에 턱이 이렇게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 어릴 때 여러분 좀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노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이게 허리가 틀어져요. 사실은 허리가 어릴 때, 연할 때.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내가 잠잘 때는 바르게 잤는데 자고 나면 엎드려 있다, 한쪽으로 돌아 누워 있다 하는 것은요. 본인도 모르게 자꾸 허리를 이렇게 쉬지 못하게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괴롭히는 거야. 그게 어떻게 자느냐? 이게 쌀 부대를 양쪽에 2개 갖다 놓고요. 이게 모퉁이에다 딱 밀어붙이고 그 사이 쏙 들어가 가지고 몸부림 치지 말고 반듯하게 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목 뒤에 여기다가 단단한 베개를 여기다 딱 베고 고정시켜 갖고 반듯하게 자는데 그걸 1달, 2달 연습을 해야 됩니다. 1달, 2달 연습하면요. 이제는 엎드려서 못 자고 옆으로 못 자요. 옆으로 자기 시작하면요. 이쪽으로 몰아 누워서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면 이 어깨에 혈액이 안 통해서 나중에 여기요 50견이 걸립니다. 여기와 수산이 차가지고 근육 안에 수산이 석회가 차가지고 나중에 손을 못 올려요. 그게 50견입니다. 이쪽으로 아프니까요. 내일은 이쪽으로 자죠. 이쪽으로 또 며칠 자고 나면 이쪽 손이 또 안 올라가. 이쪽 손은 좀 올라가는데 그게 50견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요. 아예 못 올리면 병원에 가서 나중에 수술해서 끌어냅니다. 그죠? 그게 50견입니다. 50견이 없어요 원래는. 그래서 계좌찜질하면 50개는 잡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어릴 때 지금 그렇게 돼서 허리가 약간 틀어져 있는데 틀어진 채로 자꾸 움직이면요. 일을 많이 하거나 무리하면은 허리가 아파요. 지금요. 조금 내가 무리했다 싶으면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게 틀어져서 그런데 그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뭐 어디 좀 알아봐 가지고 끝구리를 하나 사 가지고요. 오래 하면 안 되고 2분, 3분 그것도 직각으로 세우면 안 되고 한 45도로 한 5분씩 10분씩 이렇게 자꾸 자주 시간 나는 대로 거꾸리를 하면요. 이 허리가 펴지고요. 반듯하게 자기만 해도요. 그게 펴집니다. 단 요나 침대를 쓰지 않고 그 침대를 쓰려고 하면 딱딱한 침대를 써야 되고요. 침대 밑에도 불을 넣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침대를 쓰는데 침대 밑에 온돌에 불을 넣으면요. 여러분 몸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 마른다는 게 제가 무슨 표현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젖은 옷이나 수건을 침대 밑에 이런 불려놓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다 마르죠. 우리 몸도요. 물만 마르는 게 아니라 그게 영양분,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도 다 말라버려요. 그리고 몸이요. 따뜻한데 자기 시작하면요. 몸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체온을 가지고 밑에를 살짝 데웠어요. 아니면 열을 살짝 넣었다가 그냥 쏙 들어가서 자고요. 여러분 체온을 가지고 자야 돼요. 원래 건강한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차게 자는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해야지. 따뜻하게 해갖고 내 몸을 자꾸 데우면 몸은 점점 약해져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열을 가하기 시작하면요. 전기장판에 자면 몸이 더 나빠지죠. 그죠? 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기장판의 열에 의해서요. 맹태처럼 몸이 말라버려요.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땀에는 노폐물만 있어요. 영양분도 있어요.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는요, 땀은 뭐라 그래요? 그 노폐물 절반, 영양분 절반, 미네랄 절반, 여러분 비타민 절반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요, 노화가 일찍 옵니다. 그렇게 일을 해도요,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도시에서 막일을 안 하고 산 사람하고 촌에서 공기 좋은 데서 막일한 사람하고 누가 할아버지가 먼저 돼요? 왜 그래요? 그죠? 본인이 체력 조절 안배를 못해서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일도요, 1시간을요, 놀아가면서 해야 돼요. 놀아가면서 해야지 그걸요, 밤새도록 하고 과로를 해버리면요, 자기 평균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샘을 하는 거는요, 청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청년 때도 하면 안 돼요, 원래요. 자기 장기 수명에 여러분 지장이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군대 같은 데도 가고 전방에 가서요, 여러분, 밤낮 주야간 교대하는 이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근무하면요, 지 나이보다 늙어 보입니다. 그죠? 몸도 가로를 하면요, 기계처럼 똑같이 오래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을요, 본인이 잘 관리해야 되고, 자, 보세요. 우리 몸에요,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저와 여러분의 몸에 공급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단식을 지나치게 단식을 하면요, 반작용을 일으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요. 자, 보세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한 사람은요, 아무리 풍족해도요, 그 사람은요, 밥상만 차려 놓으면요, 밥을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알맞게 먹어요. 왜 그래요? 인간 속에 한이 맺혀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인간의 기억 속에요, 내가 이걸 안 먹으면은 다시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인간 속에 잠재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만 딱 봤다 하면요, 앞뒤 안 가리고 막 먹는 거야. 그리고 과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습관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단식을 하는데, 여러분, 지나친 단식을 하다 보면요, 그 단식을 했는 부작용이 나중에 뭐 한다고요? 과식으로 돌아와가지고 요요 현상을 더 심하게 일으켜서 건강을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과 곡식과 채소를요, 골고루 먹는데 영양이 있는, 아까 전에 비료나 농약이나 그름이나 안 한 그런 걸 많이 먹어서 여러분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적게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유기농을 사서요, 적게 먹고 우리 장기도 쉬게 해야 돼. 여러분,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 먹는데 한이 돼가지고 먹는 것만 보면 과식을 하면요, 자기 몸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식이나 어떤 건강법도요, 지나치게 가버리면요, 도리어 자기 건강을 망쳐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 그 극한 상황을 만났는 데 대해서요, 인간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단 걸 지나치게 끊어버리면요, 단 거 한번 봤다, 그게 무너졌다, 자기가 건강법을 한번 무너졌다 그러면요, 나중에 폭식을 해서 건강을 다 버려버려요. 맛을 들이면, 쉽게 말하면. 그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 인간 내에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리가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도리어 나중에, 지금은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잘 먹고 좋은 걸 먹고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기도 어떤 때는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 잔치집에 갔는데 불고기가 멋지게 나왔어. 그러면요, 저도요, 한 점 먹어볼까요? 안 먹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모르고요, 돼지고기 입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돼지고기도 한 점 먹어봐도요, 그거 먹는다고 죽진 않아요. 한 점 갖고는. 맞아요? 그 맛을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정도는요, 우리 여러분 보세요. 돼지고기 기름을 여러분 만약에 행주에다 닦았어요. 그럼 너무 많이 닦으면요, 행주 나중에 그거요, 씻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조금 묻어 있는 거는 닦아가지고 뜨시물에다가 한번 삶고, 그죠?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쓰면요, 또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고기 몇 점 먹는 가지고 병이 걸리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소고기 먹는 거 갖고요, 우리 몸 괜찮아요. 그 정도는 우리 신장이 걸러내요.
그거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생명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처럼 청년들처럼 매일 여러분 고기를 구워서요. 매일 먹고 때때마다 먹고 아침도 불고기 해 먹고요. 저녁도 먹고 점심도 먹고 계속 그러면요. 몸이요. 그게 10년 20년 가면요. 몸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몸속 안에 들어있는 신장은요. 여러분 부엌에 가면요. 행주하고 똑같습니다. 신장이 뭐하고 같다고요? 행주하고 똑같아요.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음식물을요, 간에는요, 여러분 독소를 간에서 해독을 합니다. 기름은요, 어디서 해독을 하느냐? 신장에서 해독을 해요. 그죠? 근데 신장이요, 사구체라는 그런 망이요, 우리 행주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 사구체의 구멍이요, 기름에 의해서 다 막혀버려요. 그러면요, 신장 투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짬뽕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짬뽕, 짜장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짬뽕하고 짜장면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짜장면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짜장면을 뭐로 갖고 만들죠? 식용유가요. 보나 마나요. 통째로. 여러분 짜장면 집에 가면요. 식용유 그 큰 통을요. 말통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그거 가지고 해요, 안 해요? 그거 먹으면요 신장 다 나빠집니다. 짬뽕은 좀 낫죠. 기름은 안 넣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볶음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왜 그래요? 다 기름이에요. 그거 여러분 다 기름이에요. 여러분 신장이 안 좋은데 여러분 뭘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걸 구분을 못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문시킬 때 엄마가요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의식이 없으면 네 좋은 거 물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안 먹을 거 이걸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요. 이런 걸 어디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실컷 먹으면요 나중에 투석하러 가야 됩니다. 그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목사님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걸 알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돼지고기 먹고 있거든. 여러분 짱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도 먹지 말라 하고요. 짱어를 전부 다 지금은요 양식을 합니다. 짱어 키우는 그 여러분 양식장에 가면요 항생제를요 입구에서부터 풀어서 키웁니다. 안 키우면요 상처가 나서 다 죽어버려요. 그런 거 먹으면 여러분 몸이 다 나빠지는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 그 세 번째 거기 지금 3번에 가면요. 매일 여러분 죽염을 조금씩 먹는 것은요 우리 인체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빼내고 우리 몸을요 건강하게 하고 우리 세포를요 건강하게 튼튼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의사는요 소금 먹지 말라 그러죠. 일반 소금은 먹지 말는 게 일반 소금도 중화를 시켜서 된장 간장으로 먹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른들이 건강해진 겁니다. 여러분 소금을 된장 간장에 넣어서요 중화를 시켜서 독성을 제거하고 우리 조상들이 간장이나 된장을 담아 먹은 엄청난 지혜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콩도요 바로 먹으면요 여자들은 전부 다 여러분 콩을 직접 먹으면요 유방암에 걸립니다. 호르몬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된장 간장으로 중화시켜서 먹은 건 참 좋은 거고 또 그다음에 소금도요 직접 소금을 먹으면요 거기는 간수가 들어있고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소금 속에는요. 왜냐하면 바닷물 속에 저게 엄청난 독소가 여러분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을 건져 가지고요 태워서 구워서요 중금속을 날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소금을 하는 그런 공장에 가면요 3번 4번 태울 때까지 옆에는 엄청나게 독한 냄새가 나온다거든요. 독소를 제거한 그런 죽염을 우리 인체에는 거기 보면은 혈액을 잘 작동하게 하고요 정화를 시키고 생성을 시키고 여러분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 우리 몸의 뼛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굵은 뼛속에서요. 허벅지 같은데 이런 뼛속에서 피가 만들어질 때 소금이 없으면 피를 못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혈액이 부족한 사람이 저혈압인 사람이요 얼굴이 하얗고 흰기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소금을 안 먹으면요 진짜 더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회복이 불능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을 이게 굽고 태운 이런 소금들을요 조금씩 먹어야요 몸이 강해지고 뼈도 건강히 튼튼해집니다. 소금 속에는 엄청난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뼈를 튼튼하게. 여러분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요 소금을 죽임을 자꾸 먹으면요 그 애들이요 뼈가 커질 때 뼈가 엄청나게 굵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보세요. 열대 지방에 만약에 여러분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데 가면요 사람이요 굵어요 작아요? 작죠. 왜 그래요? 원래 조상들이 작아서요? 아니에요. 저 캄보디아나 베트남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요 한 대, 두 대 내려가면요 우리보다 키가 더 커집니다. 좀 보나마나요 저거는.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저 열대 지방 따뜻한 지방의 사람들은 여러분 땀으로 그죠? 이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영양분이 빠져나가고요. 그다음에 공급이 잘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온도가 시원하고 만약에 그죠? 그다음에 먹을 게 골고루 많이 있고요. 환경이 좋아지고 물도 좋아지고 그러면요. 우리보다 키가 더 커집니다. 그래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10년, 20년 지나면요. 원래 올 때는 새콤했는데 얼굴이 우리처럼 비슷해지는 사람 많이 봤죠? 그리고 그 다음 때는요. 키도요. 우리보다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들에게요. 필요한 것들이 우리처럼 골고루 이렇게 공급되면요. 덩치도 커져요. 그래 여러분 베트남에 제가 언제나 한번 가면은 그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요. 그렇게 제대로 공급이 되면요. 그리고 필요한 게 들어가면 그 사람들도 건강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을 고치는데 50%가요. 죽염입니다. 사실은. 전 죽염증은 아닙니다. 죽염을 먹으면요. 몸은 건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정신병이 약간 이런 사람들도요. 죽염을 먹으면요. 정신이 맑아져요. 사실은. 그런 경우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요. 여러분 물하고요. 공기하고 그죠? 죽염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현미밥 생채식 이런 건데 여러분 그것은요. 제가 말하는 것은 농약이나 비료나 거름이나 영양제나 이런 걸 쓰지 않는 여러분 곡식이나 채소가 엄청나게 몸에 좋다. 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 공기, 채소, 곡식 이런 것보다요.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약이 여러분 한약을 갖고 병을 고쳤다 했는데요. 한약도요. 모든 약은요. 다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부작용. 신약도요. 모든 신약은요. 다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쓸 수 있으면요. 안 쓰고 고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다. 단 교통사고 났을 때는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의 생활 습관에서 온 병은요. 본인의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4번, 5번 요 부분은 조금 여러분 혹시 그 질문이 있으면 받고 제가 계좌 찜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요. 할 수 있으면 또 다음 강의 시간을 새로 잡았어요. 또 뒤에 이어서 그죠. 물론 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상세하게 그 뒷장까지 쭉 이렇게 있는데 뒷장까지 가면요 관절염이라든지 그죠 허리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 뭐 단식을 통해서 진짜 병을 고치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은 어떤 병을 한 개만 톡 고치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을 쭉 따라가면요. 자기가 생각지도 않는 것이 그냥 좋아져 버려요. 왜? 전체의 몸이 좋아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 하나하나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에 티눈이 나왔어. 그래 여러분 뽑으면 또 생깁니다. 뽑으면 또 생겨. 그 원인 자체를요 차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요 어느 날 보니까 사막이나 티눈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사막이나 티눈은요 영양분이 있어야 될 게 없으면요 티눈이나 사마귀가 생깁니다. 보세요. 김이 죽은 깨가 왜 생겨요? 김이 죽은 깨가 왜 생겨요? 햇빛이 들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햇빛이 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햇빛은요 어린 아이들은 햇빛을 많이 쐴수록요 비타민 D가 생겨서 뼈가 더 굵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우리가 가루를 해서 쓰거나 어디 쓰고 나면요. 이 피부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우리 몸이 땡기고 쓰면요. 이 기미가 생겨요.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햇빛에 가서 노출이 되면요. 뻘겋다가요. 그 다음에 며칠 있으면 다시 뽀얗게 돌아와요. 그죠? 그 여러분 본인이 몸이요. 가루를 하는 사람은요. 햇빛 안 씌어도요. 기미 주근깨가 생겨요. 이게 햇빛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몸속 안에서요. 영양은 없고 영양분은 없는데 내가 가루를 하면은 자기 몸의 운동 에너지로 몸에 있는 영양분을 빼다가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기미 주근깨가 많이, 그래 기미 주근깨가 많이 생긴 사람은요. 변비를 앓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루를 하거나 어떤 질병이 있거나 이러면요. 기미 주근깨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장이 건강한 사람은요. 기미 주근깨가 적습니다. 없어지거나. 여러분 식물이 보세요. 식물이 건강할 때는요. 햇빛이 바짝 쬐야요. 식물이 열매도 열고 곡식도 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병이 들면요. 햇빛이 비치면요. 지가 타 죽어버립니다. 그죠? 사람도 똑같아요. 병이 걸리면요. 햇빛도 싫고 물도 싫고 바람도 싫고 여러분 봐.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요. 찬바람 씌우고 집에 오면요. 머리가 더 아픕니다. 왜 그래요?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자기가 그걸 고쳐 나가야 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여기서 하는 그래요? 그냥 강의를 계속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하고 나중에 필요한 사람만 가르쳐 주도록 그렇게 할게요.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다른 것도 질문을 조금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거 잊어버리면 질문을 못 하겠다. 그래 싶으면요. 질문을 해도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미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가 부실하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생채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채식을 하면 설사를 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약하면요. 다른 데도 약해져요. 자꾸. 그리고 여러분 위가 약하면 생채식을 잘 못해요. 그죠? 이런 분은요. 죽염을 부지런히 먹어서 위가 한 달 정도, 한 보름 정도 지나면요. 위가 튼튼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죽염을 먹고 채식을 하면요. 그 다음에 조금씩 늘려가면 채식이 소화가 잘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채소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를 몸에서 만들어서 그죠? 소화 효소가 만들어진 다음에 채식을 부지런히 해가면요. 그 다음에 몸은 점점 좋아져요. 그리고요. 머지간하면요. 어떤 약도 안 먹을 수 있으면요. 안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건강식품도요.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으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요. 자연에 있는 이런 여러분 식품 아니면요. 자연에 있는 어떤 이런 식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방법이 가장 좋고 본인의 습관을 고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먹는 거요. 잘 위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들어오니까 이게 문을 막 열어놨던데 여러분 곰팡이가 안 피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문을 자주 늘어야 환기를 시켜야 돼요. 그죠? 폐암은요. 곰팡이균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하실에서 오래 살거나 식당에서 오랫동안 여러분 이게 일을 하다 보면요. 가스 같은 게 노출돼 가지고 폐가요. 거기서부터 상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여러분 우리가 막 가스를 써야 될 일이 생기면요. 문부터 열고 가스 틀어야 돼. 겨울에는 뭐 좀 불편하긴 한데 여러분 날씨가 괜찮으면요. 무조건 여러분 환기를 시키는 거. 우리 몸도요. 풍력은 환기를 시키는 거. 좋은 산소를 마시는 거. 이런 거 생각해야 되고 물을 하루에 2리터가 꼭 아니더라도요. 생수를 늘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건강해지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여러분 구운 죽염을 조금씩 가지고 다니면서 소화가 안 될 때 먹으면 소화제처럼 좋기는 합니다만은 죽염을 늘 좀 이렇게 먹어서요. 우리 몸속에 차이는 이런 독소를 제거하고 우리 몸에요.
혈액을 자꾸만 순환시키는 데는 죽염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죽염을 부지런히 먹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는요. 식당에 갔을 때는 짜장면 이런 거 시키지 말고요. 되도록이면 채식 위주의 식사를. 그럼 뭐 그런 비료가 들어갔더라도요. 고기 카만, 기름 카만은 그죠. 여러분 채식이 훨씬 좋으니까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는 거 이런 게 참 좋은 거고. 여러분 그 5번째 있는 이런 비타민 C 감잎차인데 이거는 만들어 먹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어제 아래 산에 가보니까 지금 감잎이 돌감잎이 딱 감잎차를 만들기에 너무 좋기는 한데 현대인들은 바빠서 좀 쉽지 않고 혹시 시중에 나오는 감잎차를 살짝 우려서요 반잔씩 하루에 한 잔 정도 이렇게 먹으면 피부가 첫째 좋아집니다. 피부가 반짝반짝 좋아지는 비타민 C. 그거 여러분 영양제를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신장 다 나빠집니다. 영양제나 비타민 C를 약으로 먹으면 어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 있는 화학약품을 먹으면요 몸은 신장이 나빠지니까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게 좋고 그냥 과일을 껍질째 먹기만 하면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를 껍데기가 좋을까요? 알맹이가 좋을까요? 껍데기가 좋겠죠, 그죠? 근데 껍데기 벗기가 돼지 주니까 돼지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일도요 껍질이 여러분 이제 되도록이면 약을 안 친 그런 유기농이나 채소 과일을 구해서 껍질째 먹는 게 좋고요. 제가 아까 전에 키위 같은 경우도 위에 있는 꼭다리에 있는 털 그것만 칼로 살짝 돌리고 삭삭삭 긁어 가지고요 껍데기째 먹어야 제맛이 나고요. 그 다음에 영양분도 거기에 들어있다. 그리고 밭이 있으면 키위를 사다가 꼭 심었고, 그죠? 다른 건 안 심어도요, 토마토를 반드시 사다가 집에서 심으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아파트 안에, 도시 안에 이런 데 심으면 안 됩니다. 여기 심으면요, 매연에서 나오는 중금속이 그대로 여러분 그 토마토 속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 이렇게 심고요. 제가 올해도 옥수수를 조금 심어놨는데 옥수수 씨가 필요한 분은 옥수수 씨가 좋은 옥수수 씨가 있는데 가져가시고요. 내년에도 필요하면 내가 농사 짓는다 하면 옥수수 조선 옥수수 씨인데 여러분 단 거 안 넣고 삶아도요 엄청 달아요. 맛있어요. 그런 좋은 옥수수가 있으니까 옥수수 씨를 가져가시면 좋겠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좌찜질하는 방법이 필요한 분은요.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요. 아무거나 질문을 한 10분, 5분 정도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요.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강의를 해드릴까요? 생각해보고 연락을 드릴까요? 아니면 전화번호를 메모를 해놓고 가세요. 뒤쪽에요. 오늘 오신 분들. 강의가 필요하면요. 다음 주 목요일 날 한 번 더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시간대를 새로 잡든지 해서 극동방송에 새로 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 강의가 끝나면 지금 6월 말 되면 1층에 있는 저기 비닐우 장식장 저기가 빠질 겁니다. 빠지면 우리가 성경 강좌를 7월 달 지나고 8월, 9월 달 정도 해야 되겠는데 너무 더워서 그죠? 9월 초부터 성경 강좌를 하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목요일마다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우리 의논해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날 하든지 뭐 아니면 좀 쉬었다 하든지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더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 싶은데 혹시 오늘 강의 중에는 아니면 평소에 어떤 걸 내가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하고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시간. 네네. 감식초가 좋다고 해서 감식초 그걸 복용하는 게 건강에 좋은 감식초를 그냥 식초를 우리가 집에서 음식으로 쓸 때 그거를 식초 대신 그냥 그 양조 식초 대신 쓰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좋다고 계속 먹으면요. 그 당뇨가 걸립니다. 그걸 계속 먹으면. 네. 아직 어린 애기들은 네. 현미 안 먹이도 되지. 어린 애기들은 확 갈아가지고 죽을 먹일 수 있으면 좀 섞어서 먹이면 좋죠. 네? 그 어린 애들이 있는 집에는 오븐도 그렇게 약간 깎아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걸 밥을 지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입맛에 들이버리면 백미를 딱 먹으면
계속 우리가 이게 오븐돔이나 이런 현미밥을 먹다가 어디 그 식당에 가서 백미를 먹으면요, 이게 설탕 씹는 기분입니다. 실제로는요. 그게 어릴 때부터 지를 들이는 게 좋고요. 백미식을 계속 집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우리가 보통 집에 가면은 흰밥에 그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돼지고기에, 그다음에 햄에, 소세지에, 계란에 이렇게 해서요. 계속 몇 끼마다 먹으면요. 40 중반이나 50 초반에 딱 가면요.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뭐가 나와요? 당뇨 고혈압이요. 자동으로 그냥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백미는요. 저는 표현할 때 설탕이라고 표현합니다. 백미가 설탕이에요. 보세요. 쌀을 그죠? 가마솥에 넣고요. 계속 저으면요. 뭐가 되죠? 조총이 돼요. 조총. 그죠? 거기다 계속 더 저으면요. 윷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탄수화물이 여러분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윷이 돼 버려요. 포도당이. 며느리한테 말했더니 예, 알아들어요? 아니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애기들 소화 못 시킨다고 예. 애기들 탄수화물이 자라는데 필요하다고 그게 이제 현미를 씹으면 그 안에서도 껍질도 있고 안에도 그 내나 탄수화물이 있어서 껍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그게 여러분 소화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혈당이 바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래야 여러분 우리 췌장이 고장이 안 난단 말입니다. 췌장이 왜 고장이 나느냐 하면 췌장이 고장이 난 것이 당뇨병이에요. 맞아요? 췌장.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 인슐린을 가다 분비하는 거예요. 보세요. 설탕을 먹거나 백미를 먹거나 이렇게 하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췌장에서요 인슐린을 과하게 분비를 해. 과하게 분비하니까 인슐린이 췌장이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설탕을 먹으니까 계속 혈당을 낮춰줘야 되니까 인슐린을 가다 분비하니까 나중에는 췌장이요 고장이 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현미나 껍질이나 이런 걸 먹으면 직접 설탕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이게 분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인슐린이 조금씩 분비를 해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데 설탕을 먹으니까 인슐린을 가다 분비하니까 췌장이 고장 나서 나중에 그게 여러분 당뇨병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췌장암도 그런 육식을 계속하면요 췌장암이 걸려버려요. 췌장도 망가져 버려요. 과식을 하면요 췌장이 빨리 망가져요. 과식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도 우리 그 여기 가까운 병원에 있는 그 50살밖에 안 된 병원의 실장이 돌아가셨어. 50밖에 안 됐는데 우울증으로요. 그게 여러분 몸이 안 좋으니까 뭐 우울증이 오거나 뭐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래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여러분 보세요. 몸이 안 좋으면요 정신도요 우울해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이가 하나 빠졌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하루만 아니라 몇 달 동안 기분이 안 좋아. 우울해. 그죠? 몸이라는 게 우리 육체가 약해지면요 정신적으로도 약해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게 여러분 자꾸 입맛을 들여요.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된장도 맛있고 우리는 간장도 맛있고 뭐 우리는 막 숙털털이도 잘 먹고 뭐 우리는 별걸 다 먹잖아. 그죠? 왜 그래요? 어릴 때 그게 길들여졌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우리가 옛날에 먹던 거요. 먹어야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린 애들 나올 때부터요. 사탕에다가 뭐 아이스크림에다가 뭐 피자에다가 통닭에다가 그게 자기들 기억 속에는 그게 맛있는 거로 기억이 돼 있어서 그렇게 먹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나씩 바로 잡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네. 또 뭐? 예. 딸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 저는 그 식습관이 그렇게 뭐 나쁜 걸 많이 먹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딸이 조금 이렇게 피로감하고 두통을 좀 많이 자주 보세요. 딸이. 네. 그 혹시 이렇게 식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딸이 좀 약해요? 아, 최고요. 이게 몸이 체질이 좀 약하냐고. 덩치는 있는데 근데 이제 한 번 다음에 오면은 이거 말고 제가 체크해 주는 게 있어요.
건강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걸 쫙 체크해 보면 본인의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 습관 속에 본인의 생활이 잘못된 게 있어요. 그거를 바로 잡아야 저희가 건강해져요. 그거를 이제 단순히 말만 해가지고는 잘 모르고요. 두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어딘가가. 혈액순환이.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위가 나빠도요. 머리가 아파요. 소화력이 떨어지면 소화 안 되는 음식을 만약에 먹었잖아요. 그럼 두통이 오는 거예요. 혈액, 예? 그게 장이 안 좋으면 머리가 아픈 거죠. 왜 그래요? 밀가루라든지 빵이라든지 떡을 먹으면 중간에 가다가 딱 서. 그럼 머리가 빙빙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위를 빨리 고쳐줘야 돼요. 위와 장을 튼튼하게. 그러고 본인이 이게 소화가 안 되는 음식들을 본인이 조금 지혜롭게 피해야 되죠. 왜냐하면 돼지고기라든지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걸 먹었을 때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걸요. 본인이 자꾸 경험하게 되면서 위를 튼튼하게 만들거나 본인이 음식을 조절을 해서 그죠. 이게 이런 음식들을 피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인이 볼 때는 나는 그래도 그나마 잘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 싶지만 저거 아는 사람이 딱 가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뭔가가 이렇게 그 부족하거나 아니면 과잉돼 있는 그런 다른 집에 비해서 보다 좀 더 우리는 신경을 써서 내가 음식을 가려 먹고 있다 싶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그래 이제 어떤 경우는 자연식을 해가지고요 생리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아니면 이런 우리가 이제 뭐죠? 생식 있잖아요.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먹고도요 생리통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건강식을 하면요 모든 게 그냥 서비스로 좋아지는 게 따라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조금만 고치면 그게 바로 잡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런 아이들이 생리 때가 되면 더 심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그거를 한번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체크를 오셔가지고 딱 받아보고 그걸 따라서 하면 더 좋겠죠. 그거는 따로 시간을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으면요? 있어요? 없으면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체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걸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복돼서 또 이 건강의 좋은 법을 이웃에게 알려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답게 살다가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도 가고 복을 누리는 또 우리 후손이 건강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 병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전화번호를 메모해 놓으면 저희들이 일정이 바뀌면 조정을 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 놓고 가십시오.